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 절차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 만남은 그 6번째 시간에 해당하죠. 이번 만남에서는 정비사업에 포함된 4대 계획에 관하여 비교를 하고요. 그런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서 실내를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계획 관련 절차 및 법령 규정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단계별 추진 절차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단계는 4단계로 나누어 추진 절차는 14개의 추진 절차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만남에서 그 6번째 절차인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정리하였고요. 예고드렸던 대로 이번 만남에서는 그 7번째 절차인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관하여 정리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요, 이러한 14개 추진 절차에는요, 4가지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계획이 기본 계획이죠. 조금 더 늘려서 표현하자면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계획이 바로 정비 계획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이미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 나타나는 계획이 이번 만남에서 주로 정리할 사업시행계획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즉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 좀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4가지 계획 아래에 이렇게 요약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비사업에 포함된 4대 계획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간략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계획과 세 번째, 네 번째 계획을 묶어 처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계획의 수립, 입안, 결정을 하는 주체는 바로 행정청입니다. 일반 조합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행정청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기관입니다. 부산광역시라든지 구청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합 등인 사업 시행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절차의 관계와 세 번째, 네 번째 절차의 관계는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각 전자는요, 포괄적인 계획인데 반하여 후자는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전자는 통합적인 것이라면 후자는 구분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달리 표현하자면 전자는 후자의 묶음에 해당한다면 후자는 전자의 나눔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쯤 말씀드리면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는데요. 간략하게 정비사업에 포함된 4대 계획 비교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계획의 수립 혹은 위반 결정권자는 행정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 계획은요, 정비 계획을 포괄하는, 통합하는 묶은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보다 상위 기관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정리해 드렸던 대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권자는 바로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본 계획은 부산광역시 전역을 포괄, 통합, 묶어서 세우는 계획이라면은 이것을 구청별로 나누어서 입안하는 것이 정비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며, 그 주체는 당연히 구청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구청장보다도 상위에 있는 부산광역시장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고 계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미 앞서 정리한 바가 있으니까요. 이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계획인 사업시행 계획과 관리처분 계획에 관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시행 계획,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을 하는 주체는요,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입니다. 바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계획들이기 때문에 그 주체는 당연히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라는 것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이처럼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청,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행정청의 장이 구청장이죠. 행정청이 보충 행위를 해 주어야만 비로소 법률상의 효력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 절차가 바로 인가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사업시행 계획과 관리처분 계획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는요, 관리처분 계획을 묶어둔 것, 통합시킨 것, 포괄한 것이 사업시행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사업구역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사업시행 계획인데 반하여 그걸 나누어서 조합은 별로 처분을 해주는 즉 분배를 해주는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사업시행 계획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 정리를 해 나갈 것이고요. 관리처분 계획은 다음 만남 이후에서 처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셨죠? 그럼 되었습니다. 다음 인가라는 행정청의 행위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조합이나 조합원님들의 경우에 있어서 인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가라는 것은 조합을 괴롭히기 위해서, 조합원님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하다는 것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판결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대법원 2007도 16691, 2009도
4913 판결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말이죠.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이처럼 조합 등의 사업 시행자가 계획을 수립했을 때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깔끔하게 없애주기 위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이나 조합원님들은 인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다면 서로 간의 불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정비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세 번째 계획인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서의 신뢰를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속대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서의 신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두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업 시행자가 제일 먼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시행구역이 나타나 있는데 시행구역이라는 것은 바로 토지 이용 계획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의 내역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일명 정비업체라고 불리는 것이죠.가 나타나 있고요. 그런 다음 사업 시행 계획이 쭉 연이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시행 계획에는요, 건축시설, 주택, 정비 기반 시설 등에 관하여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잘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47조에 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잠시 후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 확인하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인가서의 제1쪽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인가서의 제2쪽이며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제3쪽과 첨부 내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쪽에 인가를 해준 행정청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 부침 서류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인가 안내 사항이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제7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잠시 후에 일부 확인도 할 것이고요. 제50조 그리고 제72조는 관리처분 계획 정리할 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부 문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면서 총 4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사업 시행 계획 관련 절차 및
법령 규정에 관하여 정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법 제52조,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2조, 그리고 시행령 제47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이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 관련 절차 및 법령 규정에 관하여 말입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일 먼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텐데 그 주체는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법령 규정 옆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요. 물론 그 주체 또한 사업시행자가 되겠죠. 이러한 사업시행 계획에 관하여 조합총회 의결을 거칠 때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요. 주의할 점은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조합은 3분의 2, 과반수가 아닙니다.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만 하는 조합원의 수는 100분의 10입니다만은 이러한 사업 시행 계획에 관하여 조합총회에서 의결하고자 할 때는 100분의 20 이상이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요,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관련 조항을 적어 놓지 않았네요. 하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45조입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 사업시행자는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하여 구청장 군수에게 그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할 텐데요. 만약 경미한 사항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서는 인가 신청을 할 필요 없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 군수 등은 말입니다. 2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럼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하였을 때의 정해진 기간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싶을 텐데요. 그건 6번째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잠시 후 확인하도록 하고요. 다시 위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고 표시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조는요. 2023년 7월 18일 신설된 규정으로서요. 그 시행일은 2024년 1월 19일입니다. 2024년 1월 19일입니다. 그게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 2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와 제50조의 3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 인가의 심의 특례입니다. 이 내용 새로이 신설되어 시행된 것이니까 전체 윤곽은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다음 화면에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잠시 후 같이 확인하기로 하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네 번째 절차 이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신청된 것에 대해서요. 구청장, 군수는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런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리고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기관은 교육청이 되겠죠. 그러한 우두머리인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57조를 이처럼 제가 요약 정리해 두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5번째 절차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군수는요, 주민 공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하는데요.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을 하게 되는데, 물론 경미한 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에서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그리고 그 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6번째 절차입니다. 그런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고시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물론 그 주체 또한 구청장 및 군수가 될 것이고요. 앞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처럼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구청장 군수께서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예고 드렸던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 2 그리고 제50조의 3에 관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2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0조 2는 총 5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화면에는 2개 항이 제시되어 있고요. 다음 화면에 3개 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부산광역시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부산광역시장님이죠. 이 정도만 적어두겠습니다. 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2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조금 살을 붙여 정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로따로 심의함으로써 시간 낭비를 초래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를 통합하여서 검토 및 심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합심의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래에 제7호까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제2호 경관심의, 제3호 교육환경평가, 제4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제5호 교통영향평가,
제6호 환경영향평가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사항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대단히 효율적으로 심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행정 낭비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조합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조합원님들의 재산을 정식시키는데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2항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제1항 각호 바로 7호까지죠. 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고요. 이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부산의 경우 부산광역시장이죠.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2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는 2023년 7월 18일 신설되어서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제3항 혼자서 읽어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이고요. 자, 편의상 생략하고요. 제4항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고요. 제5항 또한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읽어보더라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제4항입니다. 시장, 군수 등은 말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통합심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있어서요. 그 결과를 반영하여서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대단히 빨라질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 잘 파악하여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2023년 7월 18일 신설되어서 2024년 1월 19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 3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 인가의 심의 특례에 관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말입니다. 부산의 경우 부산광역시장이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6조 제2항 이 또한 정비계획, 정비구역 정리할 때 이미 정리해 드렸던 것입니다. 제16조 제2항에 따라 결정 고시된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련된 심의와 함께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제대로 활용해야죠.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조합원의 재산권은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 화면 정리하고요.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입니다. 제3항은 혼자서라도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제2항까지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말입니다. 제1항에 따라서 심의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요. 사업 시행자 또한 총회를 여러 번 개최할 필요 없이 조금 살을 붙여보았습니다. 사업 시행자의 조합의 경우가 해당되겠죠. 는 하나의 총회, 일종의 통합된 총회입니다. 에서 제45조 앞서 말씀드렸죠. 예, 제1항 제8호 구체적으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에 관한 규정입니다. 및 제9호 그건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 이러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